다또 온도 주시더라고요. 한 10도 차이가 나요. 근데 제가 물어봤어요. 이신 아버님한테 왜 온도를 많이 주시냐. 그러니까 온도를 많이 줘야지만 빨리 크다라고 하시더라고요. 근데 빨리 클 수는 있어요. 빨리 클 수 있는데 문제가 뭐냐. 우는 해상들. 가지가 다 울어요 그냥. 과피가 매끄럽지가 않고 전부 다 울어버려요. 온도를 많이 주면. 생육은 빠를 수가 있지만 많이 울기 때문에 조금 시원하게 키워주시면 후기부터 과가 단단해지면서 과일 생깁니다. 이게 따뜻하다가 추워지면 순간적으로 멈출 수 있어요. 과들이. 근데 요 온도만 지금 되고 나면 한 2, 3일 지나고 나면 다시 급격하게 벚꽃이 피면서 과가 좋아집니다. 그래서 한 2, 3일 정도 참으시면 좋아지기 때문에 그거 좀 참고 하시면 시원하게 관리하시는 것이 과도 단단하고 꽃도 많이 피고 상품성이 좋아집니다. 네. 아까 전에 저 안에 있을 때 누구 분이 말씀하셨었어요. 시원하게 키우니까 더 좋더라고. 네. 실제로 오토핑은 온도가 올라가는 4월달, 5월달 시점 되면 온도를 환기를 많이 열어서 시원하게 키워주시는 것이 좀 좋은 부분이고 대신 공기 중에 습도라든지 뭐 수분기는 더 주셔야 됩니다. 환기를 많이 열면 수분이 많이 날아가기 때문에 수분을 더 잡아주고 가셔야지만 되기 때문에 밑으로 주는 물량을 늘리셔야 됩니다. 그렇게 관리해 주시면 과가 쪽쪽 뻗으면서 이쁘게 잘 나옵니다. 그리고 아버님들 혹시 집에 강제팬 하시는 분 계시는가요? 대부분 있으시죠? 특히나 오토킹은 강제팬 설치하시는 게 좋은 게 뭐냐면 좀 단지로 나오지만 대피 곰팡이 같은 곰팡이가 좀 많이 나옵니다. 그런 요인들 때문에 강제팬 달아가지고 공기 중에 포화 습도라 하죠. 공기 중에 습도가 좀 습할 때는 좀 많이 돌려가지고 빼주시는 것이 곰팡이가 많이 발생을 합니다. 그래서 강제팬을 좀 다시거나 단독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구멍을 뚫어가지고 강제팬 설치하셔가지고 온도를 좀 많이 빼주시면 여름철도 더 작황이 좋아지시기 때문에 조금 시원하게 관리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그리고 아까 전에 8번이 5번하고 조금 차이가 나는 게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비료량은 늘리시되 한 번에 많이 마시고 자가량을 여러 번 주시면서 질소질을 꾸준히 가야 된다. 그 이유가 축양은 수정을 걸고 나서부터 힘을 받습니다. 근데 이 오토킹은 꽃이 피며 동시에 바로처럼 겁니다. 그러면 저 단에서는 1, 2단에서는 그게 꽃이 몇 개 안 피니까 힘이 문제가 안 됩니다. 근데 4단, 5단 올라갈수록 꽃 수가 늘어나면서 한 번에 꽃을 많이 달립니다. 그러다 보면 초세가 한 번에 빠져버려요. 그게 문제가 된 게 뭐냐면 제가 작년에 농가분들이 연락 오셨어요. 가지가 가늘어지고 꽃이 안 핀다. 가보니까 후기에 초세가 빠져버리니까 달린 꽃들이 떨어져버려요. 자기가 밑에 과도 못 키우는데 내가 몸도 못 키우게 해주면서 몸을 꽃을 죽여버립니다. 그렇기 때문에 초세가 일정하게 유지가 되면 근데 그 꽃들이 일정하게 유지가 되면서 계속 나옵니다. 근데 초세가 유지가 안 되니까 위에 꽃이 망가지면서 초세가 떨어져 버립니다. 확실히 수확이 떨어지고 과품도 떨어집니다. 먹가지도 많이 나오고 상품성이 많이 떨어지거든요. 그래서 초세 관리가 엄청 중요하다. 네. 꼭 초세를 강하게 가시면 좋고 또 추천드리는 게 여기 오토킹 하시면서 혹시 정식로 하시는 분 계신가요? 정식이요? 정식 몇 분 계시죠? 오토킹은 제가 한 4년 동안 지켜봤는데 가식료 하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. 그 이유가 뭐냐면 아까 방금 설명드린 부분 같은 맥락인데 초세가 초기부터 빠지면 안 되는 것도 맥락을 하는 거고 초세가 좋은 번에 가면 꽃이 엄청 많이 핍니다. 여기 뭐 박용수 아버님 계시지만 저 앞에 하우스인데 꽃이 개나리 꽃처럼 핀다. 엄청 꽃이 많이 펴요 지금. 지금도 이 꽃이 막 끊임없이 핍니다. 1월 초에 심으셨는데도. 그게 뭐냐면 인산제 비료도 많이 주시지만 초세가 좋고 나무가 힘이 있으니까 꽃이 계속 이렇게 나옵니다. 꽃이 많이 나온다는 뜻은 그만큼 체력이 좋고 가지를 많이 달 수 있다는 거죠. 네. 춘향이나 오토킹이나 꽃 피는 수는 같습니다. 근데 그 꽃을 얼마큼 유지를 하냐에 따라서 수확량 자체가 달라지기 때문에 많은 꽃을 피워서 그 꽃을 유지하면서 체력이 받쳐주면 많이 따시는 거고 그 꽃이 망가지면 양이 많이 주실 수밖에 없기 때문에 초세 관리가 엄청 중요합니다. 그 비료량을 작은 양을 여러 번 너무 주지 마시고 꾸준하게 질소질을 주시다가 초세가 너무 세진다 싶으면 이산가리 쪽으로 가시다가 또 초세가 약해지면 기술로 가시면서 이렇게 비배 관리가 가는데 보통 19짜리를 기본 메인으로 가시다가 초세를 보시고 초세 빠진다 그러면 기술이 높은 거 주시고 또 빠지면 약하게 주시고 이렇게 밸런스 맞춰주시면 될 것 같아요. 근데 한 번에 꾸준하게 혹시 과가 굵은데 꾸준하게 질소 주시면 안 돼요. 또 과가 굵어진다 싶으면 질소를 빼주시고 과가 가늘어지면 좀 질소 주시고 그렇게 관리해 주시면 아마 전반적으로 과도 일정하게 나오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. 그리고 축양보다 오토킹이 전반적으로 뭐 생육이 빠르다 보니까 농가분들이 뭐
재배할 때 특이한 방법이 있는지 많이 물어보세요. 근데 어차피 가지 꽃이 피면 꽃에서 가지가 달리는 건데 큰 차이는 없습니다. 뭐 질소질 비료량, 물량 비료량 늘리시는 거 그런 거 한두 가지만 세심하게 봐주시면 아마 기존에 농사 잘 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고, 요 보시면 주변 같은 오토끼 같은 거 보시면 나무가 일정하잖아요. 그렇죠? 근데 요번에 문제되는 게 뭐냐면 지금 아버님도 그러시면 응애라든지 총체벌레가 많으시잖아요. 봄밭에서. 근데 제일 문제가 되는 총체는 제피죠, 제피 곰팡이. 제피 곰팡이 방제를 추가하시는 분들은 보통 이렇게 약재를 넣을 때 약 안에다가 수분약 넣고 같이 약을 넣어서 잘 묻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제피 곰팡이가 방제가 한번 돼요. 근데 오토끼 같은 경우에는 무방비 상태로 있다 보니까 습도가 붙어버리면 이 꽃에 곰팡이가 붙어버려요. 근데 이 제피 곰팡이라는 부분은 죽은 세포에 붙어요. 죽은 세포. 산 세포가 아니고 죽은 세포. 꽃이 이제 폈다가 그 꽃이 망가지면서 붙는데 오토끼니 축양보다 꽃이 훨씬 좋아요. 그러다 보니까 꽃이 더 클 수밖에 없어요. 그러다 보니까 그 꽃에서 곰팡이가 많이 붙는데 조금 저단에서는 힘드시겠지만 꽃을 뺄 수 있으면 빼주시고 안 되시면 그냥 약에 톤을 빼시고 그 약을 넣으셔가지고 단감만 주시더라도 초기에 막 저단에서만 그렇게 하시더라도 좀 더 도움 되지 않을까 싶어요. 제빛이 연동하우스는 그렇게 많지가 않더라고요. 근데 단동하우스 하시는 분들이 특히나 한 3월달쯤 되면 맞바람 치고 추워버리니까 환기를 못 넣어요.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엄청나게 제빛이 많이 오더라고요. 특히나 20대 그러니까 올해가 특히 제빛이 좀 심한 것 같아요. 또 다녀보면 제일 문제가 제빛인데 제빛은 죽은 세포에 붙다 보니까 품종용으로 개발을 할 수가 없어요. 아직까지는. 그래서 아버님들이 조금 환기 안 될 때는 그런 부분들만 좀 개선해 주시면 아마 수확 자체가 확 늘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소득이 많이 올라가지 않을까 싶어요. 네. 그리고 뭐 뚱뚱하다 그런 분들은 질소질 줄여라 이런 것들 그런 것들만 좀 관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, 자 이제 단점 제피 곰팡이도 그 부분 한 부분입니다. 뭐 이게 꽃이 피고 나면 달리면 이 제빛은 꽃에 붙다 보니까 약을 쳐도 이게 뭐 말르가는 시점이 다 달라요. 그러니까 이게 좀 꾸준하게 두셔야 되고 이게 한 번에 약을 친다고 이 제빛이 가는 게 아니더라고요. 그리고 하우스도 환기가 정말 중요합니다. 이 환기가 뭐냐면 아버님도 보통 한 4, 5월 온도 올라가실 때 되시면 환기 언제 하세요? 환기 하시는 시간 좀 춥다고 빨리 안 드시죠? 10시 뭐 10시간 드시잖아요. 그러니까 이게 겨울철에서 온도 올라가시게 되면 초반에는 작게 열어가지고 큰 뜨거운 기운만 먼저 빼주시고 좀 온도가 내려갔을 때 조금씩 올리시면서 올라가야 되는데 처음부터 환기를 확 올리시면 안 됩니다. 절대로. 네, 겨울철에 추운 상태에서 온도가 올라간다고 환기를 한번 열어보시면 가지 여기 꽃받침 위에 그 부분이 하얗게 말라버립니다. 꽃이 또 말라버리고 네, 가지 끝이 마르기 때문에 환기를 하되 작게 해서 온도를 천천히 내려주셔야지 한 번에 확 넣으시면 꽃대가 마르기 때문에 한 번에 넣으시면 안 됩니다. 대신 온도가 점점 올라가시게 되면 환기를 많이 하셔가지고 좀 전반적으로 시원하게 켜주셔야지만 뭐 잿빛이라든지 여러가지 화가 안 달려지십니다. 환기가 정말 중요해요. 그래서 강제팬들 소리 드시면 강제팬 꼭 하시면 정말 도움 많이 되실 거예요. 오토킹을 특히나. 그리고 약 치실 때 약대를 보통 어떤 거 주세요? 강하게 안 주시죠 이제 오토킹 하시는 분들은. 오토킹 하시는 분들 약대 강하게 주시면 물 흐리나 이게 흔적이 남아버려요. 그래서 조금 약한 걸로 해가지고 미세하게 뿌시는 게 좋아요. 대신 저도 아버님들 들은 말이 절대로 그 전착제 넣지 마라. 네. 가지 과피가 망가지기 때문에 전착제 빼시고 그냥 이게 요새 약재 중에 보면 퍼지는 게 있어요. 퍼지는 게 약이 딱 묻으면 퍼져버려요. 이렇게 퍼지게 그런 것도 주시면 좋다 하더라고요. 그래서 약 같은 것도 병균도 물러서 흘러내는 게 아니고 그 약재 제가 핸드폰에 있는데 주시면 약이 퍼지면서 골고루 묻어버립니다. 그런 약재를 넣어가지고 하시는 게 좀 많이 도움이 되실 겁니다. 총체벌레. 이 총체벌레나 응애나 이런 벌레들은 실제로 알을 까고 살아요. 봄밭에서 내가 성충이 보인다. 그러면 약을 아무리 보통 일주일에 한 번 주세요. 일주일에 한 번. 그럼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. 일주일에 한 번 약 주시면 엄마는 죽겠죠. 성체는 죽는데 알이 까고 올라오는 시점이 한 4일 정도 보시면 돼요. 그럼 4일 뒤에 또 알이 또 올라와요. 그럼 또 알을 까. 그러니까 벌레가 보이시면 한 3, 4일 간격으로 2, 3일 정도 강하게 주십시오. 문법. 그래야지만 알도 많이 줄고 벌레 좋습니다. 일주일 간격 벌레가 보이시면 무조건 한 3, 4일 간격으로 약을 한 3번 정도
준다고 보시고 좀 강하게 가십시오. 그래야지 하게 됩니다. 일주일 절대 안 됩니다. 3, 4일 간격. 습도 관리. 이게 겨울철에는 습도를 빨리 날려야 됩니다. 습도를. 근데 지금처럼 온도가 올라간 시점에는 공기 중에 습도가 좀 있어야 돼요. 과가 형성이 됩니다.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은 환기 열심히 아시다시피 바람이 통합니다. 그러면 나무가 수분이 빨리 날아가 버려요. 그렇다 보니까 봄밭에 물을 많이 주셔가지고 좀 이 습도 날아가는 걸 최대한 잡아주셔야 됩니다. 그래서 물량이나 비료량을 늘려주시는 것도 이게 증발되는 물량보다 들어가는 물량이 좀 많아야지만 가지작물들은 전체적인 다 수분입니다. 수분. 그러다 보니까 수분이 없으면 나무가 망가집니다. 그래서 수분기를 꾸준하게 좀 많이 주십시오. 네. 그리고 또 가지 혹시 아버님들 토양 검사 하시는 거예요? 가지 농에 토양 검사 하시는 분들, 내 밭에 산도 하시는 분들, 산도 몇 분 안 계실 겁니다. 자, 모든 작물들은 중성이나 약산성일 때 비료 좀 빨아먹습니다. 근데 간혹 가시면 내가 원래 비료 좋은 거 주고 다 했는데 양파가 안 된다는 분이 계세요. 그분들 물어보시면 토양 검사 안 받으십니다. 이게 산성 토양에서는 내가 아무리 좋은 걸 줘도 식물들이 빨아먹지 못합니다. 안 빨아먹습니다. 일을 안 해요. 그렇기 때문에 내 밭의 토양의 성질을 아셔야지만 그 작물들이 잘 됩니다. 그리고 토양의 상태를 알고 이게 pH 농도가 얼마인지를 맞추시고 그 다음에 질소가 많으시면 질소질을 줄이시고 적으면 넣으셔가지고 토양 상태만 좋으시면 가지는 그냥 크는데 이게 토양 상태가 안 좋은 상태에서는 아무리 밀어도 작물이 안 됩니다. 네. 그러다 보니까 아버님들이 처음부터 밥 만드실 때부터 중요한 것이 토양 계량인데 토양 계량부터 준비해 가셔야지만 가지 농사가 잘 되십니다. 네. 지금 아버님들 혹시 뭐 가지 농사 지으시면서 뭐 정말 불편하신 점 혹시 있으신가요? 대부분 이제 한 3년 지나셔가지고 이제 마음에 많이 들어가실 건데 간혹 안 좋은 분이 계시더라고요. 근데 그게 실제로 추장보다 봄까지 과실도 좀 떨어지고 봄과 과실도 떨어지면서 상품 자체가 좋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보이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해도 다도가 아닙니다. 앞에 설명드렸다시피 뭐 한두 가지 강제팬도 달아주고 물량 비료 늘려주시고 이렇게 한두 가지만 바꿔주시면 아마 상품성이 확 좋아지실 겁니다. 그리고 박스 어떻게 아무래도 계시지만 박스를 좀 이름을 오토킹으로 해서 한번 가보시고 한번 다 모시가지고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요즘은 오토킹이나 품목을 주의시키면 우리는 이 품목을 심어가지고 맛있는 가지를 한다는 그런 이미지만 심어줘도 맛있을 잘 받죠. 공판장에서도 이제는 오토킹 알고 있습니다. 뭐 기존에는 오토킹 심으면 시세 안 된다는 말은 다 예전 말이고 지금 뭐 대가시 만든 것들이 다 오토킹입니다. 가시 없는 거는 오토킹, 있는 거는 추경이라고 할 정도로 이제는 뭐 폭발을 했기 때문에 우리 아버님들이 조금 더 뭐 하시고 혹시나 모르시는 거 있으시면 제가 혹시 문자 다 받으셨죠? 여러분들 문자 다 받으셨죠? 문자 오늘 이거 밑에 보면